자, 다음은 펄트만과 파노프스키의 감상 단계에 대한 물음이다. 아래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답하시오. 자, 작품은 한 시각의 작품이고요. 조선 중기라고 했죠. 한 시각은 김명국의 사이라고 했죠. 그래서 작품 스타일이 딱 보면은 김명국의 달마도 하고 그린 스타일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작품도 어때요? 포대 화상이기 때문에 선종화예요. 자, 선종화는 넓은 의미에서 도석 인물화에 들어가죠. 도석 인물화 중에서도 어떤가요? 불교적인 거죠. 그래서 선종화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 문제 풀기 전에 이걸 보면은 좀 다른 게 보일 거예요. 펄트만하고 파노프스키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단계의 명칭이 똑같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파노프스키만 나올 때는 어떻게 또 쓰냐? 이 관찰이 기술로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전도상 단계. 자, 분석은 도상학 단계. 해석은 도상 해석학 단계. 자, 전도상에서는 작품에서 보여지는 거에 초점을 둬요. 관찰한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작품에서 보여주는 게 뭐가 보여져요? 사람이 보여주는데 남자가 보여주고 뭘 쥐고 있고 짐 같은 걸 가지고 있다. 요 보여지는 것만 여기에서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펄트만의 기술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 또 봐요? 작가가 누구인지, 작품의 크기가 어떤지, 재료는 무엇인지, 작품에 무엇을 그렸는지, 대상을 무엇을 그렸는지 이런 것들을 봐요. 자, 근데 펄트만의 분석에서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하면 분석 단계에서 하는 주로 활동은 형식적인 걸 찾잖아요. 그래서 조형, 요소라든지 원리. 이제는 뭐 적지 말고 선생님들이 머릿속으로 정리하세요. 바로 이야기할 때 자기 입에서 떠올라야 돼요. 조형, 요소와 원리가 사용되죠. 형식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표현 방법. 방법 안에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표현 기법이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표현 형식. 표현 형식은 뭘 나타내요? 형태적인 측면에서 사실이냐 변형이냐 추상이냐.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파노프스키의 도상학 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보냐? 상징을 봐요. 상징. 이것들은 운유, 우리가 우화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관습적인 2차적인 접근을 해요. 여기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1차적인 접근을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징들의 근거에서 접근해요. 그래서 뭐 물이라고 하자. 인간이 단어를 만들 때, 언어를 만들 때 관습적으로 약속해서 이건 물이라고 글씨를 이렇게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관습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대화상, 여기에서는 어때요?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승려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거는 포대기는 어때요? 그냥 단순한 포대기가 아니라 시주를 받은 포대기.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상징, 은유 또는 일화, 이것과 관련되는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게 도상학 단계에서 보는 거예요. 자, 도상 해석학은 좀 이따 할게요. 자, 펄트만의 해석 단계에서는 앞에서 본 활동들을 토대로 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죠. 그리고 작품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작가의 의도, 자, 이러한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앞에 있는 단계들을 토대로 해서 교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도상 해석학은 맥락적인 것을 봐요.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이 중시가 돼요. 그래서 사회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종교는 우리가 사상적인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뭘 찾아내냐? 숨어있는 작품의 의미를 찾아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마지막 평가 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펄트만의 평가 단계에서는 작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에 해석한 걸 토대로 해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죠. 가치를 평가할 때 개인적인 가치 평가를 하죠. 개인적인 가치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요? 좋고 나쁨. 자, 좋고 나쁨을 평가할 때 학생들이 왜 좋은지 잘 말을 못해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왜 좋은지 좋고 나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예요? 미술의 미학적인 기준이에요. 자, 이 미학적 기준에서 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표현적인 거,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형식적인 거, 미적으로 아름다운지, 세 번째 도구적으로 이 작품이 어떤 쓸모를 갖고 있는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하는 게 이제 뭐가 있어요? 미술사적. 이 작품이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분석 단계를 지금 비교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분석 단계는 지금 두 개 비교했죠. 자, 그러면 3단계에 따라서 당시 가와 같은 작품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제작될 수, 중국이나 일본처럼 많이 제작될 수 없었던 이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작품이 많이 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제작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뭘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도상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맥락적인 배경에서 찾으면 되죠. 자, 그럼 그 배경에서 이렇게 찾으면 조선은 어떤 사회냐? 유교 사회예요. 유교를 이념으로 하죠. 자, 유교 사회다 보니까 어떤 걸 강조하냐? 숭유, 억불 정책을 펴요. 자,
정치적인 걸로, 정치적인 게 아니라 사상적인 걸로, 사상적인 측면에서, 사상은 종교라고 했죠. 이 측면에서 보면은 불교는 억압하고 유교는 숭상해요. 유교의 신분제 사회죠. 자, 거기에서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억압하는 불교의 선종화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이고, 중국하고 일본은 이렇게 많이 그려졌다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정치적인 걸로 봤을 때 조선 중기에 해당되죠. 역사적인 거는 조선 중기. 자, 그럼 조선 중기의 정치적인 건 어떤 게 있었냐? 역사적인 사건에서 4대 전란이 있었는데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이 있었죠. 일본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통신사를 보내서 일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탐색해요. 관찰하고 겉으로는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그래서 통신사가 하는 역할은 문화교류의 역할이 있죠. 문화적인 것과 같이 가요. 문화를 교류하면서 우리나라 문화 그쪽에 전달하고 그쪽 문화 이렇게 가져오는, 교류하는 수행원으로서의 역할. 자, 이 역할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선종화라는 거. 이런 그림. 선종화는 그러니까 어때요? 사상적인 거에서는 불교적인 거지만 문화적인 거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그린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야? 한시각이었다는 거야.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시각이 그린 작품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작품이야. 한 5점 정도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이를 토대로 해서 뭘 해석하는 거예요? 이 포대 화상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조선 중기는 우리나라는 시대적으로 전란을 겪고 나서 혼란했던 시기, 어려웠던 시기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다 탈취해 가서 부를 좀 추구하는 시기가 아지츠 모모야마 시대죠. 자, 이 아지츠 모모야마 시대에 그래도 누구는 못 살아요. 일본의 사대부 계층은 무인들이에요. 무인들. 이런 사람들은 잘 살지만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서민들이 선호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포대 화상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주를 받아서, 시주를 받을 때는 어때요? 이 사람이 이제 시주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답례로 시주를 받잖아요. 스님들이 이렇게 막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시주를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다닌다고 어때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나눠주니까 행복을 주는. 그러니까 고통은 걷어가고 행복은 나눠주는, 이런 포대 화상이라는 의미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많이 그려졌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압축해서 어때요? 키워드로 서술하시면 돼요. 그래서